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제 명절도 끼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제가 탁송기사인지, 어떨 때 보면 제가 중고차 딜러인지,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유튜버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본질은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직원을 또 쓰게 되면은 인건비 문제, 마진 문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애로사항이고, 게다가 또 저를 봐주시러 와주시는 분께서 조금 직원을 만나면은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직원이 좀 실력이 좀 별로다라는 의견도 과거 직원이 있었을 때 받았기 때문에, 혼자 촬영, 편집, 구성 여러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늦게 보내드릴 때도 좀 덜어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항상 많은데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또 영상도 늦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도 꽤 그래도 적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조회수가 조금씩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한 번에 몇백 분은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영상 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의를 계속 주셔서 구매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또 못 올리고 뭐 하긴 했었습니다. 핑계고 변명이긴 한데, 좀 이제 저를 불태우면 좀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키고 녹화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정보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제가 비대면 탁송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의뢰해 주실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어요 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해드릴 수 있을까봐 한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어떻게 찍는지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편집 없이 자막은 좀 넣긴 했어요. 제가 이제 보통 대사를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때 대사를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화를 드려서, 고객님 어디 문콕 있고 어디 뭐 있고, 뭐 미션은 괜찮고 엔진 사운드 괜찮고, 고객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등등의 그런 피드백은 전화로 또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을 그냥 쭉 내보내드리면은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관심이 갈 수 있겠지만, 구매하지 않으실 분들께는 굉장히 지루한 영상이 될까봐 제가 멘트, 자막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보내드린 카카오톡 영상입니다. 시동을 거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초반에 RPM, 엔진 소음 등 첫 인상을 느끼시도록 찍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대로 RPM 떨어질 때까지 좀 더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고 있죠. 뭐 순서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소리는 보정 없이 찍히는 그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가 좋지 않다면 떨림과 함께 RPM도 바늘도 떨릴 것입니다. 천천히 1 밑으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어떠한 경고등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 없이 끝까지 카톡으로 보내드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이 차량은 여수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의뢰해 주셔서 구매를 해주셨고, 되도록 바깥으로 빼내어 좁지 않은 곳에서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디테일한 흠집을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고객님을 위해서 전체적인 느낌부터 느끼실 수 있도록 한 바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찍을 때는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고 지루하지만, 보시는 분 입장에 맞춰서 느리게 그리고 꽉 차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 흔들리지 않게 다양한 각도로 실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안 하실 분께는 지루한 영상이 될 수 있겠지만, 구매자분께는 다를 것입니다. 비치는 각도에 따라 광택이 있는 부분이 오로지 깨끗하게만 보이는 것을 의식하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클로즈업해서 더 가깝게 찍는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드릴 것입니다. 화질은 4K 용량이 너무 커서 FHD 60프레임으로 최대한 깨끗한 화질이면서 용량이 적절한 형식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보통 조수석 휀다부터 첫 번째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수석 쪽 범퍼 하단의 스크래치는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개등부터 시작해서 나오지 않는 라이트 부위가 없는지 체크해줍니다. 앞 넘버가 구겨져 있으면 접촉사고 한 번쯤은 분명히 발생한 겁니다. 와일드한 꽉 찬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릴 및 범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하단의 스크래치는 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한 위치가 SK V1 모터스 매매단지 5층 진 출입로라 촬영 환경이 쾌적하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음량, 음질 보정은 전혀 없습니다. 제네시스 BH의 고질병 중 하나인 앞 엠블럼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초점이 안 맞는 광택 도장면의 돌튄 흔적을 찾아줍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오토포커스가 반사되는 천장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클립입니다. 역시 유리에 반사된 천장에 초점을 잡네요. 실물을 보는 제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돌방이 있으면 손을 대서 초점을 잡습니다. 와이퍼를 교체할 때 앞 유리 하단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는지 봅니다. 반대편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시지 않고 믿고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 타이어의 트레이드도 찍어줍니다. 사실 몇 프로 남았는지 영상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영상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35에서 40%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휠 스크래치가 다소 크게 아쉽네요. 솔직히 다 찍어줍니다. 네 번째 클립입니다. 아직 열 몇 개 더 찍어야 됩니다. 경험상 제일 손상이 빈번한 사이드 미러입니다. 투명 아크릴 부분, 깜빡이 부분,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 손상된 차가 많은데 도어 캐치 안쪽에 손톱 자국이 심한 차도 더러 많습니다. 도어 하단의 긴 부분은 각진 언덕이나 보도블럭, 방지턱을 넘을 때 손상이 빈번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이드가 딱 봐도 앞보다는 훨씬 좋네요. 배솔 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바깥쪽 편마모도 봐줍니다. 운전석 앞뒤 휠 스크래치는 많이 아쉽네요. 측면의 문콕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봐줍니다. 차량의 뒷면 라이트와 전반적인 모습을 찍습니다. 라이트에 크랙이나 스크래치 있는지도 보고, 하단에 잔 스크래치는 있네요. 위에서는 웬만하면 놓치는 부위입니다. 다섯 번째 클립입니다. 이 차는 380 로얄 VIP 팩입니다. 풀옵션이라는 이야기죠.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습니다. 광택할 때 트렁크 세척 후에 그냥 닫으면은 곰팡이가 꽃피웁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타공 스팟을 통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트렁크 도어 사고 확인 방법입니다. 볼트, 타공 스팟, 실리콘 마감, 용접, 흔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한쪽은 사고가 100% 있다는 겁니다. 스페어 공간입니다. 이곳에 사고가 나면 용접 자국이 생겨서 초보자분도 사고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스톱! 순정은 보통 이렇게 실리콘 마감이 두꺼워요. 진해 등껍질 같은 느낌? 물기가 있는 건 침수 흔적이 아닌 광택 후에 건조를 잘 못한 흔적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클립입니다. 도색이 들어가면 후방 감지 센서의 검정색 고무 부분이 주변 도색과 같아집니다. 이렇게요. 약간의 크랙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기도 했고, 부분 도색은 했나봐요. 운전석 쪽과 트레이드 상태가 비슷합니다. 뒤쪽이요. 운전석 쪽 휠 두 짝보다는 그나마 오른쪽 조수석 쪽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있긴 있죠. 그리고 조수석 쪽 뒤 휀다의 운전석 쪽과 달리 정교하지 않은 황금 도색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단 스탬프 쪽 가운데 각지거나 언덕 부위에 닿았던 흔적이 보이네요. 위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솔직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손톱 자국은 앞쪽이 심하면 뒤쪽도 똑같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매매단지에 가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매물 중에 10대 중 사이드미러가 안 깨진 차가 한 대도 없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우 빈번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클립입니다. 영상을 클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쪽은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민자는 아니지만 상태가 아쉽습니다. 휠 상태가 4짝 중 조수석 앞 휠이 제일 좋네요. 여덟 번째 클립 영상입니다. 이제 하부를 찍어 드려야죠. 후륜이라서 앞쪽에 등속 조인트가 없고 쇼바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어의 미세한 누유가 살짝 비칩니다. 바퀴한 물바지 앞쪽에 살짝 젖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어는 수리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심하게 들어가는 부위는 아닙니다. 에어컨 물이 좀 떨어지네요. 조수석 쪽은 나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앞쪽 타이어의 물바지 쪽이 약간 젖어있네요. 아홉 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초보자가 봐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이상한 거고 아니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뒤쪽은 빨갛게 부식이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안 좋은 차는 머플러 부식이 심할 때도 있는데 이 차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터지거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클립입니다. 엔진 소리가 어떤지 안 좋은 차는 소리가 이상하게 큽니다. 볼트가 까져 있는지 타공 스팟이 쥐어진 듯하게 이상한지 봅니다.
세밀하지 않은 상품용 광택은 본넷 잡고 있는 볼트 주위에 소나무 잎이 있을 때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광택을 하면 엔진룸 세차를 한번 해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유가 있어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한 누유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물기는 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택을 한 뒤에 점성 있는 액체가 마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아래 접힌 곳 구멍 뚫린 쪽은 성능기록부 12번 사이드 멤버였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보면서 부식, 누유, 사고 흔적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볼트 등의 엔진룸 내부가 대부분 빨갛게 된 차는 걸러줘야 됩니다. 엔진 소리는 카메라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엔진 커버 아래쪽은 엔진 세차가 덜 됐네요. 크게 관계없습니다. 엔진 쪽 사고 여부의 핵심은 본넷 쪽 볼트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10중8구 교환으로 봐야 됩니다. 열두 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발길질로 인한 도어 안쪽이 긁히거나 찍히거나 스친 차도 덜어 있습니다. 시트 안쪽이 때가 많이 찌들었는지 주름이 심한지 찢겼는지 확인해줍니다. 색이 밝은 색 시트라서 더 잘 봐야 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실제 모습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딱 봐도 매우 깨끗한 모습입니다. 매트는 순정 매트로 보입니다. 벌집 매트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코일 매트 한 차량이 대세적으로 많습니다. 희한하게 꼭 촬영할 때 전화가 옵니다. 스피커가 렉시콘 스피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 흐름이 끊기면 영상 찍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뒷자리 버튼들의 상태 등을 확인해줍니다. 역시 일은 한 번에 끝내야지 흐름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13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뒷좌석 오른쪽도 놓칠 순 없겠죠. 천장 얼룩이 있는지도 봐줍니다. 오시지 않고 결정해줄 수 있도록 어쩌면 오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봅니다. 핸드폰으로 보실 때보다 컴퓨터에서 PC카톡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시트의 상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조수석은 확률적으로 대부분 매우 깨끗할 때가 많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전동 조작할 수 있는 워크인 버튼입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줍니다. 한쪽은 되는데 반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체크합니다. 뒷자리 송풍구 날이 깨지거나 빠졌는지 깨끗한지 확인해봅니다. 14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콘솔 박스 내부도 오염이 있는지 깨끗한지 확인해줍니다. 운전석 쪽 시트를 한 번 더 확인해봅니다. 옵션이 좋은 제네시스 BH의 상징인 DIS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역시 옵션이 낮으면 없는 BH의 좋은 옵션 상징 통풍 시트 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켜놓은 상태라 실내 버튼의 백라이트 작동 여부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깜빡이는 것 같은 전멸하는 듯한 증상처럼 영상이 찍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상한 점이 보이면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냄새의 여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못 봤던 각도에 놓친 모습이 있는지도 천천히 확인해줍니다. 15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지금까지는 뒤에서 찍은 앞모습이었는데 앞에서도 촬영을 해줍니다. 가끔 험하게 쓴 차량들은 버튼이 해지거나 금이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버튼은 빈번하게 스위치가 고장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습니다. 사고 있는지도 한번 봤고요. 타공 스팟을 봤습니다. 오토홀드 사이드 브레이크. 광택 불량시 내부 세차 상태가 불량인 차도 많은데 광택집이 좋은 건지 깨끗합니다. 각종 버튼에 먼지도 거의 없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계기판도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RPM 바늘 움직임, 각종 경고등 있는지도 확인해줍니다. 당연하지만 궁금해하실까봐 오토라이트 여부도 찍어보고 오토 윈도우 브러쉬 작동 버튼도 보여드립니다. 16번째 영상 클립입니다. 거의 최종적으로 볼 때가 많은 마지막으로 미션을 테스트해봅니다. 미션이 안 좋은 차는 운행 해보나마나 100%
변속 시에 튑니다.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지 어떤 해상도로 깨끗하게 나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블랙박스도 한번 봐주고요. 파인뷰 거네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꽂는 거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도 마무리로 한 번 더 찍어줍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찍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찍기도 하고 완전 매뉴얼이 이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더하는 것도 있고 약간 빼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이상이 있는 차는 이상이 있다. 제가 중고차를 11년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뭐 리프트를 띄우거나 아니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기어 들어가는 느낌은 조금 있긴 있죠. 하부를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제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확률은 5년 동안 큰 문제는 한 5건 있었나? 1년에 한 건? 근데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험치가 누적될수록 아니면 제가 손님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 약간 저조차도 못 느끼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왜냐면 영상을 자주 올리면은 늘기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 PR이긴 합니다만 다른 거랑 좀 틀리게 좀 믿을만 해서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고인지라서 뭐 이제 자잘한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연락이 거의 안 옵니다. 진짜로. 하지만 연락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인은 뭐냐면은 키로수 많은 거 막 15만 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고 게다가 10년 지나거나 아니면 그 얼추 된 것들은 한 50에서 100 정도는 나올 거를 예상해 주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 뭐 20만원, 30만원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동 시트가 고장났다라는가 버튼이, 그리고 열선이 고장났다라는가 버튼이, 보통 버튼이거든요. 기능적으로 뭐 수리해봤자 6만원, 비싸야 6만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올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중대한 거는 안 났다는 얘기예요. 성능 보증 밖에 도와드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맡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찍어드렸던 영상을 제가 이거 타고 여수를 갔었는데 명절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갔는데 저는 좀 덜 막힐 줄 알았는데 완전 명절에 막힘 그대로더라고요. 여수 가는데 8시간인가 7시간인가 걸렸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휴게소도 쉬어도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했고 거의 안 쉬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었는데 결국에는 비행기 41,000원이었어요.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갖고 다시 비행기는 놓치고 KTX 타고 여수 엑스포역에서 이렇게 용산역 갔다가 새벽인가 12시 40분 정도에 도착해서 집에 택시 타고 오니까 35,000원 나왔나?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울산에 계시는 레이 구매해주신 분께도 갔다가 비행기 타고 왔고 어떻게 왔는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아이서티 구매해주신 분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스팅어 구매해주신 분도 계셨었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하루에 한 분 뵙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2분 뵙는다 이런 건 아니고 여하튼 추석이라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한가해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G80 보시려고 하시는 서초, 송파 고객님 또 계셨었고 그 다음에 K9 그리고 제네시스 BH 봐주시는 분, 다음에 검단의 더뉴 K7 봐주시는 분 뭐 등등 여러분들께서 또 문의도 와주셨고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게 좀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응원해주시는 신동진님, 강구님 그리고 요즘에 많이 답변해주시는 김만두님, 그 다음에 김옥씨님, 그리고 사마천 원리적인 식님, 원리적 인식님 감사드립니다. 자주 올리면 좋겠는데 가격 비교하고 이제 중고차 시세표 만드는 게 그거를 또 보내드리고 하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모든 시리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조회수가 좀 덜해요. 근데 차를 한 대 한 대 하면은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이론을 좀 가야 되는지 훈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 뭐 지상파 이런 것도 아니고 케이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영상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리고 싶은데 사실 쉬고 싶은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겠죠. 근데 부담됩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그래도 부담 속에서 올린 지 오래된 마음에 어떻게 해서 킨 영상을 또 어떻게
또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자주 올리고 제가 계속 찍어 보면서 좀 아닌 것 같았던 거는 또 말씀드리고 좋은 건 또 더 말씀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드네요. 막상 카메라를 켜보니까요. 혼자만의 독백인데 이렇습니다. 근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영상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도 일주일에 한두 개 하겠죠. 아무튼 진짜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자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요즘의 생각인데 짧게 해서 12분, 15분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영상 긴 거는 딱 길이만 보고 터치하지 하기가 좀 뭐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한테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서. 아무튼 저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그냥 고민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쇼츠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이론으로 1분짜리 아니면 그냥 짧게 3, 4분으로 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님분 뵙고 뭐 많이 팔아봤자 지금 일주일에 3대 4대인데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은 또 쉬면서 또 유튜브를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독백이 길어졌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으로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탁송을 가기 전에 영상을 어떤 식으로 찍어드리는지 그리고 매물 추천도 카카오톡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객님 몇 번이 좀 괜찮으시죠? 라고 이제 여쭤보고 팀장님이 추천해주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근데 좀 보시면 고객님께서 순번 좀 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순번 정하고 그러면은 2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하면요. 첫 번째 차가 괜찮을 때가 거의 뭐 7, 8, 90%예요. 그리고 받아보시고 문제 있다고 전화 오는 경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차를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응해주시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영업상 멘트이긴 하지만 제 친척, 제 주인, 친척, 친구, 가족이 판단하는 생각, 제가 판단하는 생각으로 진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